바이든 대통령이 하고 싶은 말을 시원하게 내뱉었습니다. 완전히 작정을 한 듯 G20 정상회의 폐막 이래 중국을 겨냥한 비판 발언을 잇따라 내놓았기 때문인데요. 특히 중국산 철강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더럽다는 설명을 덧붙여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외교 무대에서 이런 워딩이 쓰이는 것은 거의 처음 보는 듯합니다.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G20 정상회의 마지막 날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폰데어 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과 약식 회견을 자청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럽연합에 부과했던 25% 철강 관세 중단 합의를 설명하려는 것이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이 회견에서 중국에서 들어오는 더러운 철강이 미국 시장에 접근하는 것을 막고 다른 철강 수출국들이 미국 시장에 철강을 덤핑 수출하는 걸 제한하는 조치라고 말했습니다. 탄소 배출 기준을 지키지 않는 더러운 중국산 철강이 환경을 해치고 공급 과잉으로 시장을 어지럽히고 있다며 중국을 겨냥한 조치임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더러운 중국산 철강을 제한하겠다는 미국은 이제 EU와 함께 견제에 나서게 되는데요. 철강 외에 알루미늄에 부과되었던 관세 10%도 2년간 중단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 미국과 EU는 중국을 견제할 글로벌 합의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철강과 알루미늄 생산에 수반되는 탄소 배출 평가를 위한 공동 기준을 개발하고 뜻이 맞는 나라는 언제든 참여할 수 있게 문을 열어뒀습니다. 동맹과 함께 중국을 견제하며 글로벌 리더십을 회복하고 중국 대륙의 목마른 미국 내의 지지율을 제고하려는 행보로 볼 수 있겠는데요. 폰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이번 일을 기후변화 방지 노력을 위한 큰 진전이라고 평가했고 이번 글로벌 합의는 생각이 같은 모든 나라들에게 문이 열려있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입니다. 양측의 생각이 같은 나라에도 이 전선에 동참하라고 독려할 것으로 보여 한국에 미칠 여파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첫 조치로는 교역용 철강 알루미늄에 수반되는 탄소 배출을 평가하기 위해 공동의 방법론을 개발하는 기술적 워킹그룹이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부분의 중국산 철강은 가격은 저렴하지만 탄소 배출량은 많다는 평가를 받아왔는데요. 미국은 이런 중국산 철강이 유럽 등을 우회해 수입되는 것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 이번 조치는 향후 철강에 대해 탄소 배출 기준을 엄격히 적용해 중국 제품들을 배제하겠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환경 기준을 앞세워 중국산 저가 철강 알루미늄 제품의 판로를 막아버리겠다는 것이죠. 또한 EU와 동맹관계를 공고히 하면서 중국을 고립시키겠다는 의도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G20 성명에서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해 탄소 중립 시점을 2050년으로 못 박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중국과 러시아의 소극적 태도를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해당 소식에 대한 해외 반응을 찾아봤는데요. 각국 네티즌들은 미국의 좋은 움직임이다. 다른 서방 국가들과 불필요한 무역 정쟁을 하지 말고 중국을 견제해야 한다. 트럼프의 가장 큰 단점 중 하나는 그가 미국과 가까운 서방이나 유럽 동맹국을 소외시켰다는 사실입니다. 양측이 동의했다는 사실에 놀랐다. 생각보다 좋은 거래다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3년 넘게 이어지던 미국과 EU의 무역 분쟁이 완화되면서 국내 철강사들의 고민은 깊어졌습니다. 미국으로 수출되는 철강 제품 가운데 유럽산은 무관세를 적용받아 국내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위축될 우려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현재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오후 포스코와 현대제철, 동국제강 등 국내 철강사들과 민간합동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이번 합의에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역시 빨리빨리 민족이라는 생각을 지을 수 없는데요. 정부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국장을 미국에 급하해 한국산 철강 등에 대한 미무역 확장법 232조 적용을 재검토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입니다. 또한 연내 열리는 한미 간 고위급 협의를 통해 한국 철강 알루미늄에 적용되는 무역 확장법 232조에 대한 재검토를 지속 요청할 계획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미국 내 철강제 공급 부족 및 가격 급등 상황 고려할 때 한국에 대한 수입 규제 완화가 미국의 경기 회복 및 고용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음을 적극적으로 강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더해 미국 외의 국가에 대해서도 한국 철강에 대해 적용되는 수입 규제를 풀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하네요. 철강 알루미늄 업계 또한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업계는 미국 현지 수요 기업과 투자 기업 등과 함께 한국산 철강에 대해서도 232조 관련 조치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할 계획입니다. EU산 철강의 대미 수출이 증가할 경우 우리 수출에 대해 일정 부분 영향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부정적 영향을 축소할 수 있도록 빠른 노력을 시작한 것입니다. 산업부 관계자는 미국과 EU 간 글로벌 협정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앞으로 예상하는 수출 환경 변화에 대응해 민간 합동으로 탈탄소와 고부가 가치화 등 체질 개선을 가속화하고 글로벌 환경 규제 대응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일 공개된 2021년 10월 수출입 동향에서 우리나라 수출은 555억 5천만 달러를 기록하며 18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월간 기준 올 9월 558억 3천만 달러에 이어 역대 2위 규모입니다.
최근 수출 호조세가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경제 회복을 주도하고 있는 것이죠. 한국 누적 무역 규모가 10월 1조 달러를 넘어서며 최단기 1조 달러를 달성한 엄청난 상황이며 세계 무역 규모도 전년 대비 1단계 상승하며 9년 만에 8위로 올라선 것인데요. 여기에서 철강은 큰 역할을 했습니다. 10월 수출에서 철강을 포함한 반도체, 일반 기계와 석유화학 등 주력 품목과 바이오 헬스 등 신성장 품목이 모두 역대 10월 수출 1, 2위를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국내 철강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위축되지 않길 바라는 마음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현재 움직이는 상황을 봤을 때 생각보다 부정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다행스러운 부분입니다. 한국은 미국에 고품질 제품을 공급하는 공급망 협력국이자 한미 FTA 등으로 맺어진 긴밀한 경제안보 핵심 동맹국이라는 명분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중국 철강 업체들이 이번 미국의 조치로 타격을 받을 경우 이득을 볼 수밖에 없는 부분도 존재합니다. 미국과 유럽연합이 앞으로 환경 기준을 앞세워 중국산 저가 철강 알루미늄 제품의 판로를 막아버리겠다고 하니 중국 철강 회사들이 아무리 낮은 가격을 앞세워도 통하지 않게 된다는 점입니다. 자연스레 중국 철강 업체들의 생산 활동은 줄어들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 습격은 중국 철강 업체의 생산 활동과 관련이 깊습니다. 실제로 중국은 베이징 올림픽을 앞두고 올림픽 블루, 즉 맑은 하늘을 연출하기 위해 대대적인 철강 감산에 돌입했습니다. 빛 좋은 개살구를 만들어 보겠다는 마인드가 어쩜 일본과 이렇게 똑 닮았을까 싶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생각은 하지도 않고 잠깐 보여지는 것에만 목숨을 거는 모습인데요. 중국 최대 철강 도시 탕산시가 대표적입니다. 베이징에서 동쪽으로 약 150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탕산시는 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대대적인 철강 감산에 돌입한다는 계획입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탕산시 철강 생산량은 전 세계의 8%를 차지합니다. 하지만 중국의 미세먼지 대응 기술이 국내와 선진국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드러난 바 있습니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보고서에 따르면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중국의 기술혁신 활동은 활발하지만 대부분 개인 차원의 발명에 그치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 같은 상황은 중국 정부가 대기질 개선 문제를 산업정책 차원에서 개입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호주산 석탄 수입 문제와 함께 중국산 철강 제한이 겹쳤기 때문에 한국의 겨울 하늘은 보다 맑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의 석탄 소비량이 줄면서 실제로 9월 30일 중 전국 초미세먼지 상태가 좋음인 날은 28일, 나쁨인 날은 하루도 없었고 농도는 관측사상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중국 철강 제품들을 배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날,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과 인도, 독일 등 14개국이 모인 글로벌 공급망 회복 관련 정상회의를 주재하기도 했는데요. 여기에서는 실패할 수 있는 하나의 소스에만 의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우리의 공급망을 다변화해야 한다. 우리 공급망이 강제 노동과 아동 노동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고 강조해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미국이 그간 중국 신장 지역 위구르족의 강제 노동 등 인권 문제를 제기하면서 신장산 면화와 태양광 패널 등의 수입을 전면 금지했다는 점에서 중국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할 수 있었죠. 또 중국을 배제하고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들과 협력해 반도체와 배터리 등 핵심 공급망을 재구축하겠다던 그동안의 기조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중국을 제외한 동맹과 파트너 국가들을 한자리에 모아 글로벌 공급망 문제를 놓고 직접 회의를 주재한 것도 중국 의존도를 줄이고 미국 중심의 공급망을 구축하겠다는 행보로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한국은 꽤나 큰 존재감을 발휘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정보가 되셨다면 그것만으로도 감사드립니다. 늘 새롭고 유익한 뉴스를 전하는 로버튜브 되겠습니다.